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이 좀 올라와서 그 다음에 며칠 쉬다가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또 시장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이 지지부진한 흐름이고 오히려 며칠간 조정받을 그런 흐름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주가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있던 매도세가 이어지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생물처럼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과연 저희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 따라서 매매를 하는지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주식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반드시 알아야 될 초보자도 무조건 알아야 되고 고수도 반드시 중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또 열심히 채널 고정하시고 잘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주가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또 그 강의 이후에 후반부에 제가 좋은 종목 6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개 매주 소개시켜 드린데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주가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또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고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거의 여름이 임박한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잘 나고 재밌으면 뭐 더위도 상관없이 집중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 수익도 안 나고 평가손이나 있으면 더위가 더 크게 느껴져서 짜증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배우시면 어느 정도 평가손이 나더라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구나, 견조한 조정이구나, 아름다운 조정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건데요. 한번 보시면 차트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자, 차트를 무시하는 분도 많고 차트를 못 배워도 하나도 몰라도 주식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을 이맘때 오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여유 자금을 그냥 주식을 사놓고 있었으면 차트 몰라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무슨 어떤 회사 내용 잘하는 회사에다가 차트 모르고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어디에서 사는지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 이해를 하고 나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기본적인 차트 중에서 차트의 기본적 캔들 차트 아주 중요한 차트 캔들 차트랑 그 다음에 봉 차트라고 하죠. 캔들이 매물대 과연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매물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권사 기본 차트입니다. 정권사 기본 차트는 보기에도 이렇게 보면 밑에 보시면 거래량 있고요. 거래량.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여기 줄이 쭉쭉 있죠. 이게 이평선이죠. 이평선. 이평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여기서 그래서 양봉과 음봉 있죠. 양봉. 그 다음에 여기 음봉,
봉 차트는 캔들이더 양초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빨간 양초, 파란 양초, 이렇게 캔들, 양초처럼 이렇게 차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트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차트 중에서도 거래량은 기본적인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거래의 흔적, 거래량이죠. 그리고 매매의 흔적이 거래량인데요. 자, 여기서 거래량, 그 다음 이평선, 캔들 차트,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본 차트인데 이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냥 차트입니다. 모든 차트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아마 거래량은 몇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물대가 있고요. 매물대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복잡한 것은 요 캔들입니다. 이 캔들. 요 캔들 차트를 잘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장중이라든지 며칠간에 있어서 고가와 저가를 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차트만 가지고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차트는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총 쏘는 법, 장전하고 격발하고 이런 걸 알아야만 전쟁을 할 수 있듯이 기본적인 차트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 차트에서 이렇게 증권사 차트인데요. 저는 이 차트를 기본적으로 해서 활용을 또 상당히 실전 투자를 하고 나니까 이 차트로는 매매 결정하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차트에서 추세선을 긋고 다시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 걸어서 이탈하면 팔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렇게 차트의 어떤 내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분석해 가지고 그때 판단하려면 실전에서 장중이라든지 실전에서는 늦습니다. 벌써 다 지나가죠, 시세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눈에 딱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어야만 그게 아주 좋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증권사 기본 차트고요. 다음을 보시면 응용 차트인데 이것은 이제 동방박사의 실전 매매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 차트가 좀 전에 이 증권사의 기본 차트랑 증권사에 있는 기본 차트랑 제가 보는 이 차트에 완전히 좀 다르죠, 그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예쁘게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컬러풀하게 보시면 하늘색 선도 있고 노란색 막대도 있고요. 빨간 양초처럼 캔들, 파란 캔들, 그 다음 이 선이 검정색, 빨간색, 하늘색 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거래량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파란 우물 같이 이렇게 여기는 불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있고 그래서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실제 매매할 때는 요것만 지키면 아주 쉽게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다른 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차트. 이걸 적용하는 원칙인데 이 매매 원칙을 적용하는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죠. 대다수 여러 가지 감정이 개입돼서 이 차트를 적용을 못하는 경우인데 보시면 이게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하이닉스 차트인데 지난주까지 하이닉스 차트인데 이게 보시면 주식은 여기서 저도 여기서 이때죠. 이때 24,300원인가 거기서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주봉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두 번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해서 1단계 한번 조정, 두 번째 조정할 때는 다 팔고 또다시 살 때 여기서 또 사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받았죠. 아직은 팔 때는 아닙니다.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정을 받아야만 그때는 전략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정확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가열권에 들어가 있고 불꽃 잔치집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계속 그죠. 그래서 시세를 즐기는 구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거래량도 다 있고 그래서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는 응용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응용 차트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캔들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캔들은 한계도 중요하죠.
한 개도 중요하지만 두 개, 특히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개는 더 중요하고요. 세 개는 몇 가지 포인트만 외우면 될 것이고요.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캔들이 이렇게 빨간색이, 적색이 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시가, 빨간색이니까 양봉, 적색인 차트의 캔들에서는 여기 시작하는 게 시가고요. 여기가 끝날 때가 요 양봉이니까 위에 시가보다 높겠죠. 이게 종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꼬리를 단다 그러면 여기 저가입니다. 저가고 여기 꼬리 담 고가입니다. 그죠? 요게 양봉 차트의 기본이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주식 하신 분은. 자, 양봉일 경우에 양봉 빨간색으로 나온 캔들일 때는 시가가 밑에 있고요. 종가가 위에 있죠. 그리고 시가와 저가는 같을 수도 있고 종가와 고가도 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모양이 양봉이고, 그런 거면 기본적인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양봉일 때는 시가가 9시죠. 우리 시장 9시고 종가는 오후 15시, 3시입니다. 그죠? 3시기 때문에 결국은 양봉이라는 것은 사서 처음에 딱 시작 9시 땡 하고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 사는, 잠깐은 내려갔어요. 계속 사다 내려갔더라도 장중에 저가가 나오더라도 다시 계속 올라가, 종가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만큼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죠. 장중에 사는 사람이 종가까지 보니까 장중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서 시가보다 높여놨습니다. 종가로.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기 그래서 양봉은 매수 세력이 강하다. 아주 중요하죠. 외우셔야 됩니다. 양봉은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자, 음봉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음봉을 보면 요거죠. 요게 음봉인데, 자, 여기가 시가입니다. 시가. 그리고 여기가 종가죠. 여기 꼬리 여기가 저가고요. 여기는 지금 시가와 고가가 같은데 고가가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으면 여기 고가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아침에 시작할 때 9시에 시작할 때 딱 시작해서 한 번도 위에 시가부터 올라간 적 없이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 끝에 올라가서 끝에 좀 올렸는지 장중 올렸는지 모르겠죠. 올려서 종가는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종가 형성. 이것은 뭐죠? 장중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판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매도를 하니까 파는 사람, 매도 세력이, 매도가 아주 크다. 매도 세력이 많다. 마늘 닫자 많다. 이렇게 매도 세력이 많다. 그래서 이 음봉이 아주 중요한 거, 양봉과 음봉의 어떤 기준, 이 논리적인 핵심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는 한 개 차트는 봉 한 개는 양봉인지 음봉인지 이런 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캔들이 두 개입니다. 자, 이틀이죠. 이 두 개니까 이틀 동안 2일간 자, 뭐 주식을 맨날 사고 팔고 장중에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샀다 내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팔 수도 있고요. 평생 안 파는 주식도 많죠. 그러면 평생 안 파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제과를 샀다. 배당도 받으니까 맨날 사놓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아도 되죠. 이익이 나도 손해 나든 이익이 나서 한 건 맨날 배당을 받으니까 연평균 배당을 시가 배당률이 한 3% 정도 내외가 된다면 한 번 사면 은행에 넣었다 생각하면 여유 자금을 넣어서 한 번 사놓고 계속 있으면 되죠. 팔지 않기 때문에 평가손이나 평가이익은 전혀 상관이 없죠. 사실은 배당의 목적이라면 매년 배당만 주면 된다 회사가. 그것처럼 이 매매는 며칠간 그 다음에 몇십일 몇 년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고 팔 때는 아주 사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고 마음 먹었을 때는 캔들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 캔들 차트. 그래서 두 개가 기본이다. 그래서 두 개를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는 꼬리를 볼 필요는 없어요. 꼬리가 물론 중요해요. 그죠? 이 꼬리가 이 고가니까, 이 고가. 여기도 고가고, 여긴 저가, 여기 고가, 그죠? 그 꼬리를, 굳이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몸통, 몸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개를 보면서, 그럼 차트를, 캔들을 볼 때 몸체가 긴 음봉이라든지 긴 양봉이 나왔을 때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장중에 크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인지 음봉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몸체가 얼마나 긴지,
몸체가 이것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캔들 차트에서는 자, 상승 장악형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계속 하락합니다. 하락,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 하락하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다가 계속 하락하다가 음봉이든 양봉이 하락했죠. 그죠? 다음날 보니까 장대 양봉이, 이 시가가 시작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이 중요한 게 전일에 음봉을 다 감싸 안아버렸죠. 상승 장악형. 이게 상승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 전일 거래를 한 번에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래가 터진다든지 그러면 좋고요. 어쨌든 전일보다 이 양봉이 한 번에 하루에 다 이렇게 전일 몸통을 다 큰 몸통으로 다 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이고요. 이건 상승으로 턴한다는 거죠. 전환. 자, 그리고 거꾸로 보시면 자,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봉이지만 꼬리를 달았죠. 윗꼬리 밑에 꼬리 달았는데 양봉이에요. 그죠? 이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비슷한 힘인데 그래도 양봉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시가가 시가를 갭으로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계속 파는 거죠. 계속 팔아서 종가가 내려왔으니까 어저께 거래된 것도 다 팔고 내려와서 결국 어제보다 더 주가가 낮았어요. 종가가. 이것은 하락 장악형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 내려가다 저가에 낙폭 가대주를 살 때 반드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가에서 내가 주가를 잘 팔려면 반드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개의 캔들 몸체가 중요해 또. 자, 먹구르면 가다가 양봉이 나오더라도 다음날 음봉이 이 양봉의 중심선을 깨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것은 먹구름형. 이것은 추세가 반전됩니다. 가다가 반전됐죠. 하락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이게 하락 인텍은 하락 장악형 이런 건 아니지만 비슷한 몸통 크기에서 이렇게 전날 중심가를 다 깨고 내려가 종가에서 거꾸로 하면 이것도 보시면 내려오다가 이 몸체는 길죠. 긴 몸체가 두 개 나는데 이 몸체가 전일의 그 음봉의 몸체를 중간을 돌파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은 상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관통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주 그런 것만 잘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캔들 계속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캔들 중요한 것은 몸체라 그랬죠. 자, 이 몸체가 엄청난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꼬리를 달았지만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음봉이 나왔는데 요 중심도 깨고 나서 요 안에 몸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기를 뵌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올라가다가 이것은 하락 잉태, 하락을 벌써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락 잉태 거꾸로 주가가 내려가다가 장대 음봉에서 다음날 양봉이 떴는데 음봉 안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 이상에 가 있고 이것은 이제는 상승을 잉태했다. 그래서 잉태, 아기 뵌 것처럼 이렇게 잉태했다 그러죠. 그래서 상승 잉태. 그 다음에 십자 잉태, 십자봉입니다. 요 십자봉이 요런 모양의 십자가 뜨고 요런 모양의 십자가 뜨죠. 이것은 십자 잉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반전된다. 단기에 시세가 반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캔들 중에 꼬리 몸체가 중요하다. 갭이죠. 중요한 거 외우는 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인데 이게 양봉이 떴다가 갭을 떴어요. 그죠? 갭이 떠서 이 종가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음봉인지 양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갭으로 떠가지고. 갭을 메꾸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이건 갭으로 하락했어요. 하지만 양봉이라면 반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갭 하락갭을 메꾸지 않고 상승갭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세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샛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면 한 번에 중심을 돌파했고 한 번에 중심을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이 전환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세 개 이상은 까마귀형만 외우시면 됩니다. 가다가 양봉 갭 뜨고요. 다음날 세 번째 음봉이 장대 음봉으로 메꿔버리면 다 메꿨죠. 이것을 갭을. 이것은 반드시 큰 하락을 준다. 그래서 하락이 이게 크게 하락. 요거는 까마귀형은 반드시 주식을 파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매물대는 가장 간단합니다. 최대 매물대는 목표가를 설정할 때 매물대가 여기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있죠. 여기가 큰 매물대입니다. 그럼 요것을
돌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여기로 잡으면 됩니다. 저항선이니까. 그리고 또다시 보시면 이 매물대라는 것은 또한 여기가 많죠. 증권사에서 설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차트에 하면 이제 요거는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만 대 삼성전자가 지지했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왔죠. 그죠? 그 지지대. 매물대는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매물대는 반드시 어디 가서 부딪히니 저항을 받는지, 어디 가서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매물대를 꼭 이해를 하시면 목표가, 이제 그 다음에 손절가 이런 것을 잡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기본적인 차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시고 잘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투자하는데 매매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그리고 향후에 보고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의 종목을 세 개씩 나눠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매매하는 것은, 매매 전략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배운 기초적인 걸 가지고 같이 감안해서 제가 동공박사 이야기한 거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여 여러분이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단기 공략 3선, 중장기 공략 3선 이렇게 6개 종목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종목을 선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은 대다수 많이 괜찮은,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고, 컨선들도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을 살려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죠? 실적이 향후에도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하기도 그렇고요. 근데 보면 대형주를 가지고 추천하게 되면 대형주는 수익이 거의 크진 않죠. 지금은 주식으로 대형주로서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올해도 GDP 성장이 한 4% 정도밖에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처럼 대형주가 급등하는 몇십 프로 금방 일주일에도 아니면 한 달에도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짧은 매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단기 공략 3선은 중앙백신, LG디스플레이, 한진중공업 이 세 종목인데요. 세 종목 중에 중앙백신은 바이오주고요.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패널 업종이죠.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은 조선인하고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왜 조선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적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공략 3선 기술적 매매 그렇고요. 자, 지금 현재 주가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공략 3선을 보시면 LG전자, 하나케미칼, 테크인이 있죠. LG전자 IT 종목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케미칼 화학과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고요. 테크인은 IT 테스트 핸들러죠. 그렇게 이 세 종목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 코스닥 종목이 한 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단기 공략주에서도 코스닥 종목 중앙백신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이라고 많이 올라가서 빠진다고 나쁘고
그 코스피라고 좋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회사의 어떤 실적이 향후에 상승된다든지 주가가 추세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종목별로 차별화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 상승이 확실히 코스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이 괜찮은 종목, 하반기 실적이 괜찮아지는 종목, 그 다음에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그리고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 조정받고 턴할 시점이 된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공략주 아주 중장기적으로 실적도 개선되고 향후에 성장성도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물론 LG전자는 바닥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종목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단기 공략주부터 한번 중앙백신 단기 공략주인데요. 먼저 이 종목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백신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죠. 바이오주, 제약주 이렇게 보면 테마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실적은 안 좋은데 적자 기업도 엄청 주가가 많이 가는 것 있죠. 그런데 안 좋은데 나는 바이오 백신이라는 주식 전혀 안 하고 테마주 안 하니까 그러신 분들은 물론 관심 안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중앙백신은 일반 제약과 바이오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하고 다르게 이 회사는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자, 중앙백신은 이제 45년 정도 된 동물에 대한 이제 생물학적 제재, 백신 이것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백신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양돈, 돼지에 대한 백신이 매출의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구제역 할 때 구제역이 한 21% 정도 차지하고, 구제역 발생하면 그냥 테마로 뜹니다. 이런 종목은. 그리고 조류 백신,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비중이 한 14.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테마보다도 실적으로 인해서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다. 물론 실적으로 투자했다가 수익 난 상태에서 테마까지 물면 운이죠. 그런 운이 있으면 주식은 돈을 벌죠. 주식에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것 있으면 100%도 아니고 거기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운도 지금 한참 이제 여름이 오고 더울 때 됐으니까 한번 그 기대도 있지만 바닥권에서 좀 사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내용을 한번 보면, 투자 포인트로 보면 국산 동물 백신 업계 선두주자인데 이 회사는 1위입니다. 1위. 자, 국내 MS 이 중앙백신이 인겔하임이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가 이 백신의 MS를 70% 정도를 MS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앙백신은 나머지 30%가 국내사거든요. 국내사인데 여러 다양한 중앙백신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중앙백신은 한 MS가 10% 정도 됩니다. 10%. 그래서 그래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고요. 장기간 1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백신은 해외 쪽에서 대다수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다 잡고 있지만 국내 토종사로는 아주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축산업도 요즘 슈퍼마켓도 대형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골목 상권이 다 대형화로 무너지듯이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를 열댓 마리 이렇게 돼지를 좀 몇십 마리 이렇게 키워서는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형 축산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기업형 축산으로 기업화되어 있다는 거죠. 축산업도. 그래서 기업화가 되게 되면 많은 돼지나 소를 한목에 키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많은 병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백신의 어떤 수요가 아주 커지고요. 농가당 사육 두수를 보게 되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업형 축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 백신 시장도 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구당 큰 한우도 몇 마리 키웠을 때 문제가 있지만 몇십 마리 키울 때는 병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모아놨을 때 그래서 이제 요 시장이 확대돼서 백신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은 회사 실적이 괜찮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동안 이렇게 많이 왜 오르지 않았을까? 바이오족 여러 가지 테마 잠깐 불고 하루 불고 끝나고 그런 주식인데 그러면 성장성이 있어야만 자, 지금 바이오나 제약이라든지 이 제약들은 주로 프리미엄을 받죠. 프리미엄의 밸류에이션 가치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면 주가가 막 PER 정도 주가 수익비율로 보면 한 20배 막 30배 이렇게까지 가죠. 그죠? 그것은 성장성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앙백신도 성장성이 있나? 성장성이 있으면 밸류에이션은 뭐 20배, 뭐 PER 20배 이렇게 반영할 수 있대. PBR 3배 반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성장성이 뭘까 보니까 이 회사는 해외 수출을 이제 한 7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국 더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 태국뿐만 이런 동남아 지역 수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3년 동안 또한 수출을 위해서 이제 시설 증설도 하고 해서 공장도 만들고 해서 한 200억 들여서 수출 확대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장성도 확보했다. 성장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 2014년도 PER을 봤을 때 PER이 14배 정도 이렇게 현재는 됩니다. 그런데 자 2015년도는 한 11배 정도,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9배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14배지만 그래도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제가 성장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틀 동안 좀 좋았었거든요. 제가 종목 신호등 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좋은 편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조정받더라도 충분히 어떤 바이오의 어떤 테마성 말고도 실적의 성장성을 보고도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기술적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테마가 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매물대가 이 14,000원 내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배웠듯이 이 매물대를 한눈에 제 차트는 한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면 목표가를 여기에 두면 됩니다. 두면. 자, 그리고 거래가 실려 있고요. 자, 추세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멘텀 지표도 스토캐스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들고 가도 되고 있는 분들은 아니면 조정받을 때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외국인이고, 요 파란색이 기관입니다. 보니까 개인은 계속 팔죠. 기관은 여기서부터 사고 있습니다. 4월 때부터. 샀다가 있다. 지금 사고 있죠. 외국인 좀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도 큰 손의 수급. 이제는 테마성보다도 큰 손들도 이제는 사가지고 있는구나. 이게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좋다. 그래서 요 종목은 보시면 매매 전략이죠. 매매 전략은 매수가 12,800원. 오늘 13,050원이니까 좀 마이너스 갔을 때 장중에 등락이 있습니다. 오늘도 12,550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사서 목표가는 매물대 14,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300원. 최근에 3일 전부터 시작한 가격이 요 가격 근처입니다. 그죠? 근데 요것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단기적인 투자자는 12,300원 내려가면 12,800원 샀다가 안 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앙백신은 여러분도 생산 종목이라든 좀 길게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도 LG 디스플레이 다 아시죠? 옛날에 LG 디스플레이로 35,000원, 4만 이렇게 사신 분들은 2만 원까지 빠지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작년부터 주가가 쭉 올라와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주식이 바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내려갔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왔다 지금 좀 놀고 있는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다시 주가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지수가 물론
2100포인트, 2200포인트 보면 당연히 가겠죠. 코스피 200 종목이고 하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죠? 하지만 주가가 가지 않았을 때 과연 내가 뭘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하면 실적이 좋던지 뭔가 투자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그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것은 디스플레이 업황이 양호합니다. 현재 나쁘어지지 않고 크게 좋아지지 않지만 견주한 보통 정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TV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은 패널 쪽은 괜찮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공급 축소 좀 효과가 좀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는 견조하게 공급이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축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디스플레이 쪽은 특히 업황 자체는 양호하다, 이렇게 결론을 보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오늘 26일이죠. 28일 날 LG에서 G30가 출시되죠. 자, G30에 탑재되는 게 바로 요 QHD라는 패널이 들어갑니다. 자, 풀 HD가 있었죠. 지금 현재 여러분은 대다수 갤럭시 핸드폰에 풀 HD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풀 HD보다 2배 정도 선명한 게 바로 QHD고요. 자, QHD보다 또 몇 배 정도 더 선명, UHD, 울트라 HD. 자, 그래서 지금 UHD는 대형 패널, 큰 TV 같은 데만 들어가 있고요. 아직 핸드폰 적용이 안 되고, 자, QHD가 이제 처음으로 핸드폰에 LG전자가 이번 주에 내놓는 G30에 들어갑니다. QHD 5.5인치에 처음으로. 그래서 핸드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자, QHD 스마트폰이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QHD 보급률이 올해는 한 2014년도 보급률이 한 4% 될 거로 보여요. 한 4%면 한 이제 4천만 대 정도가 나오는데, QHD 내년에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보급이 한 10% 되는데 1.1억 대 정도의 4천만 대에서 거의 3배 정도가 증가하는 QHD 패널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요에 대한 수혜는, 최대 수혜주는 일단 현재 LG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QHD의 어떤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이, 이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2014년도입니다. 이게 14년도 예상 PER은 28배인데요. 2014년도 28배고 PBR은 0.9배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좀 더 좋아진데 자산 가치로는 괜찮죠. 0.9배. 근데 수익 가치로는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습니다. 내년에 한 14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이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정도의 PER이면 적정 주가에 와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또 출시되니까 보면 상승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고요.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의 차트 보면,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23,000원대 저가에서 여기가 지금 2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가장 큰 매물대가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지지선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지금 가다가 내려가다가 조정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추가 상승하지 않겠나, 모멘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수급 보면 기관은 많이 사서 지금 계속 팔지 않고 있고 외국인도 순매수 조금 하고 개인만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여기서 모멘텀만 생기면 다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매 전략은 좀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28,000 사가지고 단기 목표가 31,500원인 거예요. 3만원대 진입하지 않겠나 보고요. 손절가 27,000원, 27,000원 반드시 지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요. 세 번째 종목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이 한진중공업은 여러분도 뭐 대다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진중공업이 파업이 작년 6월에 5월까지 상반기 끝내고 용도조선소가 수주를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노조와 회사 측과 협력을 해서 작년부터 수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사 수주가 별로 없죠. 그런데 상반기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수주 행진을 이어가는
계속 한진종 수주 행진을 지속하게 이어가는 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영업수익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도와 수빅조선소 건조 가능 선박 규모가 과거에는 벌크선도 소형 선박 이런 데 지금은 대형 선박 위주로 그리고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PBR 기준으로 0.5배, 자산 가치로는 저평가돼 있죠. 청산 가치에 이제 절반밖에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진종업은 현재 다른 조선주와 잠깐 다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되고 지금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다른 조선주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움은 없다. 그래서 단기 기술적 매매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내려왔다 다시 반등했다 했죠. 이제 내일이나 이번 주 후반에 한번 반등할 기회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한진중업은 매매 전략에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수급은 기관은 많이 사가지고 있죠. 외국인 계속 팔았고 이제 외국인도 별로 팔지 않고 그래서 수급에는 아주 양호하다. 기관이 많이 사가지고 있는 상태다. 연기금이 특히 많이 사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은 마이너스권에 사셔서 목표가 단기적으로 13,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11,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손절은 11,000원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공격 삼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다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생소한 종은 좀 길게 설명하고 나머지 아는 종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다 아시는 종목이죠. 스마트폰 신모델 G3 출시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모멘텀. 그리고 MC 모바일 사업부가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입니다. 요 G3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PBR 14배, PER 11.0배, 요게 PER이고요. PPT 같은 PBR이 1.0배 PBR입니다. 턴어라운드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모멘텀은 지금 G3 나오는 모멘텀이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보면 이제 바닥권이죠. 그죠? 아직까지. 그리고 여기 매물대인데 이 매물 충분히 주간상으로 7주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상승 반전이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부터 상승 반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는 계속 기관이 많이 사가지고 있죠. 기관이 많이 사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여기서 조금만 보태지면 그냥 한 번씩 뛸 수 있는 그래서 매물대를 72,000 지난번 찍었는데요. 72,000은 강하게 뚫으면 기관이 사주면 뚫을 수 있겠죠. 모멘텀만 생기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매매는 68,500 마이너스 하셔서 목표가 78,000원 한 10% 정도 이상을 보시고요. 손절가는 67,000원. 손절선은 67,000원 잘 안 깨집니다. 대형주라서. 그거 깨지면 팔아야 되겠죠. 자, 하나케미칼은 보시면 자, 하나케미칼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겁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왔는데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하나케미칼은 화학주라고 물론 본업에 유화사업 화학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주가 움직이면 바로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황이 개선되면 이 주식은 개선된다. 그래서 태양광 업황이 1분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업은 유화 부분이 있죠. 화학사업분 아직 화학사업 부진하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그 다음에 차회사 하나솔라인 하나큐셀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실적에 그렇게 우려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부터 태양광은 더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고요. 자, GDR 발행 성공해가지고 재무구조도 개선됐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보시면 바닥권이죠. 그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살 사서 중기적으로 투자해도 된다.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이건 GDR 발행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기관이 많이 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한다. 그래서 매매는 마이너스 19,000 이하에 가서 빠지면 사서 목표가 23,000까지 들고 가시면 되고 손절가 18,3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테크윙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있죠. 반도체 제품이 나오면 이렇게 핸들러처럼 양호, 불량 이렇게 나누는 이 핸들러입니다. 그 비밀 장비 업체도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바로 그래서 요게 MS가 50% 갖고 있습니다.
MS 50%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죠. 그래서 이제는 2분기부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핸들러가 매출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올해 2014년도 매출이 40% 늘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은 100% 늡니다. 그죠? 그래서 실적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를 한번 보면 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 장에서도 그죠? 그 얘기는 실적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 바닥권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수급이 기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하지 않고 큰 손이 사고 있다. 그래서 들고 가셔도 된다. 그죠? 그래서 매매 전략은 보시면 매수가 마이너스 6,910원인데 마이너스 6,850원 정도 매수하시면 12평선에서 목표가 8,200원까지 들고 가시고 수익 난 상태에 계속 들고 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6,600원 아주 지지를 해주시라.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 전략은 참고하셔서 손절가만 잘 보시고 이익 나면 그냥 들고 가도 된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여기서 관심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회사가 괜찮아지고 향후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편히 손절가만 기억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중장기 세 종목과 단기 종목 세 종목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기 때문에 매매 내일부터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잘 보시면 아주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주식 투자에서 꼭 배워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인 차트의 기본 차트, 캔들 차트랑 매물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 오늘 또 역시나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6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주 동안 여기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매매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부실주를 거의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량하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잘 하시고요. 주식 투자는 잘 배우시고 끝없이 배우고 또 익히고 실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습관화까지 들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잘 되다가 또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계속 가시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의 어떤 대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죠. 아무리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아무리 적은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만 시간, 하루에 6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3년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 그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실전 연습 좋은 종목으로 하시면 크게 성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열심히 매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